자, 180페이지의 경우의 수 2번 가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예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개념부터 조금 보면서 갈게요. 원래 1번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n명을 한 줄로 쫙 세웠어. 예를 들어가지고 5명을 쫙 세웠어. 그러면은 그냥 5, 4, 3, 2, 1을 다 곱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각각 올 수 있는 학생 수를 다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곱의 법칙. 그래서 n명이라면 n-1, n-2 다 곱해가지고 1까지 다 곱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n명을 다 세우는 게 아니고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우고 싶어. 그럼 자리가 몇 자리야? 2자리.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후보가 5명 다 괜찮지.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후보는 4명으로 줄어들겠지? 왜냐? 여기 1명 섰을 거니까. 걔는 빼고. 그래서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경우는 n 곱하기 n-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3명을 뽑는 거는 자리가 총 3자리인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뭐 몇 명을 뽑든 만약에 R명을 뽑았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쫙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러면 N에 N-1에 N-2 해가지고 총 몇 개를 곱하면 되냐면 R개를 곱하면 되거든. 그럼 어디까지 곱하면 되냐면 n-r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돼요. 다 세어보면 이게 R개이거든. 간단하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A, B, C, D, E 총 5명이 있는데 1번은 5명을 다 일렬로 세우래. 그러면 자리가 몇 자리야? 5자리지. 그리고 각각의 후보는 5명, 4명, 3명, 2명, 1명 다 곱해서 120이라고 나오겠고요. 자, 2번을 보니까 이번에는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래. 2명만. 그럼 자리가 몇 자리야? 2자리. 그리고 후보는 5명, 4명 해서 총 20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바로 기본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꽃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희승이와 재민이에게 각각 한 송이씩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요게 왜 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 희승이랑 재민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바구니가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꽃을 희승이한테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만약에 A라는 꽃과 B라는 꽃을 이 순서대로 주는 거랑 B라는 꽃을 주고 A라는 꽃을 주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6가지의 꽃 중에서 2송이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거를 희승이가 뒤에 있는 거를 재민이가 들고 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6 곱하기 5 해가지고 답이 3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2번 바로 내려갈게. 이 6명이 한 줄로 서는데 지환이가 맨 앞에 서래. 그럼 지환이는 그냥 맨 앞에 세우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남은 자리는 5자리. 남은 후보들은 5명, 4명, 3명, 2명, 1명. 지환이 섰으니까. 그래서 총 120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넘어가서 181페이지 가겠습니다. 한 줄로 세우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야. 이웃하고 싶대. 자, 그래서 바로 예시 문제를 보면서 볼게요. A, B, C, D, E 총 5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한 줄로 세우고 싶어. 근데 1번에 보니까 A, B가 단짝인 거야. 그래서 A, B는 자기들끼리 이웃해서 이렇게 서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A, B를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릴 거야. A, B를. 그러고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 E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한 묶음이니까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4명을 일렬로 먼저 세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A, B가 그냥 옆에 서고 싶은 것 뿐이지 A가 먼저 서고 B가 먼저 서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한 개의 묶음 속에서 A랑 B가 다시 한번 줄을 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A, B를 그러니까 이웃하고 싶은 친구들을 묶음으로 묶은 다음에 일렬로 쫙 나열하고 그 뒤에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묶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B가 사실 이 문제는 2명만 이웃하게 잡았는데 3명도 이웃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이웃하는 문제에서는 이웃하고 싶은 친구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나열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묶음 속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나열을 하는 거야. 다시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4사람으로 생각한 다음에 나열을 하고 이 2사람이 묶음 속에서 자리를 배열해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준다. 자, 그럼 예시에 2번을 볼 건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같이 서보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싸웠어. 그냥 A랑 B는 같이 서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세워보자 라는 건데 요거는 간단해요.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2사람만 생각하자면 2사람이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친구들을 빼면 돼. 전체는 뭔데? 그냥 5명이 그냥 일렬로 나열을 하는 경우잖아. 여기에서 1번 경우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했을 때 48이거든? 그럼 120에다가 48을 빼요. 그러니까 만약에 2사람인데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다라면 그냥 전체에서 이 2 친구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야.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 사실 만약에 2사람이 아니고 3사람이 다 같이 싸운 거야. 그래서 나 얘네들 중에 아무랑도 같이 서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5명 중에서 뭐 N명 중에서 2명만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 요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바로 4번 갈게요. 4번 보니까 소설책이 총 3권이 있고요. 시집이 4권이 있는데 소설책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자, 지금 A, B, C를 소설책이라고 잡고요. 소문자를 내가 시집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총 7권이 있잖아. 얘네끼리 이웃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잘 봐.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다시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5사람이 그냥 일렬로 나열이 되는 요 경우에다가 한 묶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3명이 다시 나열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돼. 3명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120 곱하기 6 해가지고 720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자, 182페이지에 정수를 만든대. 자, 정수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카드를 몇 장을 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카드를 들고 있는데 그 카드 안에 0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면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에 따라서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도 먼저 볼게요. 밑에 예시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1, 2, 3이라는 3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친구를 가지고 2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대. 2자리. 자리 자체가 2자리인 거야.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후보가 1, 2, 3 다 가능하고 1, 2, 3 중에 하나 썼으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후보는 2개. 만약에 3장의 숫자 카드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될 건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후보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n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만약에 2자리 자연수라면 n의 n-1 만약에 3자리 자연수라면 이렇게
뭐 당연히 4자리 자연수라면 n이 만약에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이 뭐 4자리라면 n, n-1, n-2, n-3 이런 식으로 쫙쫙쫙 내려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밑에 나와 있는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0부터 5까지 총 6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번에는 괄호 1번에 3장을 뽑아서 3자리 정수를 만들래. 그럼 자리는 몇 자리야? 3자리야. 근데 여기에 올 수 있는 후보가 6개 다 돼? 아니, 0 안 되잖아. 그러면은 0이 지금 포함되어서 6장이니까 여기는 후보가 5개인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100의 자리에다가 4가 왔다고 생각하자. 그럼 얘는 못 쓰잖아, 10의 자리에서는. 그래서 남은 후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다시 한번 5. 그리고 1의 자리는 4 이렇게 될 거야. 자, 예시 문제 중에서 2번은 조금 이따 보는 걸로 하고 0을 만약에 포함을 했어. 0을 만약에 포함한 n장 중에서 바로 그냥 뭐 3자리를 예를 들자면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n장이 아니고 n-1장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n-2가 아니고 다시 한번 n-1인 거야. 왜? 여기에는 0이 못 오니까 n-1이고 여기에는 이 6장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썼을 거니까 n-1이 다시 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n-2 이런 식으로 올 거야. 그래서 카드에 0이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냐에 따라서 이 가지수가 달라지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경우의 수는 그냥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저 예시 2번을 마저 풀어볼게요. 2장을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색다른 조건이 들어가 있어. 20 이하의 정수를 만들래. 자, 20 이하가 되려면 일단은 20 괜찮고요. 1땡 괜찮고요. 0땡은 불가능해. 왜? 2장을 뽑아가지고 2자리 정수를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2땡 하나밖에 없고 1땡 요거는 1, 2, 1, 1은 안 되거든? 1, 0도 있겠네요. 1, 0, 1, 2, 1, 3, 1, 4, 1, 5 해가지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답이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5번도 보면 위의 예시 문제에서 3자리 정수를 만들었는데 요번에도 색다른 조건이 들어가 있지? 짝수를 만들래. 자, 짝수라는 거는 맨 끝에 있는 숫자가 0이거나 아니면 짝수가 되면 돼요. 그럼 가능한 경우가 전체 3가지거든. 0이거나 짝수인 경우, 맨 끝에 숫자가. 그럼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자, 여기서는 1번 경우랑 2번, 3번 경우의 가지수가 다를 거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 남은 자리가 2자리예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후보가 몇 가지인데 우리 0부터 5까지 총 6개의 카드 중에서 0은 이미 1의 자리에다가 썼단 말이야. 그럼 0 제외하고 1부터 5까지니까 총 5가지. 얘도 후보가 4가지 해서 얘는 20가지가 나오는데, 자, 밑에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0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어. 0은 여기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가지수가 달라요. 자, 다시 2번에서는 맨 끝에 2라는 카드를 썼어. 근데 0이라는 카드는 100의 자리에 못 오잖아.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후보가 1, 3, 4, 5 총 4개. 자, 만약에 100의 자리에다가 내가 5를 썼어. 그럼 5라는 카드도 빼야 돼. 남아있는 게 0, 1, 3, 4 총 4개. 그래서 이 친구는 16개. 마찬가지로 올 거거든? 그래서 16개. 총 합은 52라고 나오겠죠? 자, 183페이지에 대표 뽑기라고 나와 있어. 자, 대표 뽑기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격이 같은 아이들 뽑는 거랑 자격이 다른 아이들을 뽑는 게 차이가 있어요. 자격이 다른 아이들을 먼저 뽑아볼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반장, 부반장이야. 밑에 예시를 보고 바로 풀어볼게요. A, B, C, D, E라는 총 5명의 후보가 있는데 괄호 1번 보니까 반장, 부반장 1명씩 뽑아래.
자, 이게 자격이 다르단 말이야. 반장 자리가 있고요. 부반장 자리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A랑 B를 뽑을 건데 이렇게 오는 경우하고 BA가 오는 경우는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잖아. 왜? 당연하지. 반장이 A가 반장되는 거랑 B가 반장되는 건 당연히 다른 경우잖아. 그래서 그냥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5명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5명, 두 번째는 5 빼기 1 해서 4명 이렇게 잡아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N명의 후보 중에서 자격이 다른 2명을 뽑는다라면 N에 N 빼기 1이에요. 그러면 뭐 반장, 부반장에 뭐 하지? 청소부장. 요새 청소부장 없지? 뭐 미화부장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자, 청소부장이라는 친구를 1명 더 뽑을 거야. 그럼 반장, 부반장, 청소부장이 다 다르잖아, 자격 자체가. 그러면 자격이 다른 3명을 뽑을 거거든? N명 중에서. 그럼 여기에서 그냥 N 빼기 2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격이 같다. 이 친구는 뭐를 많이 예를 드냐면 부반장, 부반장으로 볼 거야. 자, 예시 문제 괄호 2번에 보니까 대의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부반장, 부반장 2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자리는 2개야. 부반장 1번과 부반장 2번 이렇게 자리가 2개인데 A, B, C, D라는 후보가 총 5명이 있는데 만약에 A랑 B를 이렇게 넣는 경우하고 이렇게 넣는 경우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나 부반장이야, 너 부반장 해. 이거랑 너 부반장 해, 나 부반장 할게.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자격이 같은 2명을 N명 중에서 뽑으려면 N-1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겹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돼. 자, 그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 문제 6-2번에 보면 나와 있는 개념인데 똑같은 그냥 A, B, C, D, E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내가 팀장을 3명을 뽑을 거야. 물론 팀에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뽑을 거야. 그러면 A, B, C 뽑는 거랑 A, C, B랑 B, A, C랑 B, C, A랑 C, A, B 그리고 C, B, A 다 같은 경우잖아. 몇 번 겹쳐? 6번 겹쳐. 이 6번을 하나하나 다 세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일단은 자격이 같은 3명을 뽑을 때에는 N에 N 빼기 1, N 빼기 2가 될 거야. 자리가 3개니까. 근데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서 2번이 겹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3명을 뽑을 때에는 이렇게 세지 말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A, B, C 3사람을 일렬로 나열한 수만큼 겹치잖아. 그러니까 3명을 일렬로 나열한 것만큼 겹치는 거야. 얘도 사실 2 곱하기 1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자격이 같은 4명을 뽑을 때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N, N-1, N-2, N-3에 나누기 4, 3, 2, 1 4명을 일렬로 세운 것만큼 겹칠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183페이지 예시 문제에 괄호 1번, 2번은 방금 예를 들면서 풀어봤고 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 A, B, C, D 5명이 있는데 대의원 2명을 뽑을 거래. 자격이 같은 경우야. 근데 A를 무조건 뽑으래. 그럼 남은 자리 한 자리잖아. 후보는요? 4명, A 빼고. 그래서 4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거고요. 자, 이제 184페이지 도형 만들기 볼 거예요. 일단 크게 선분, 그리고 삼각형,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 이렇게까지 나올 건데 자, 먼저 선분부터 볼게요. 자, 선분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N개의 점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선분을 만들래. 그럼 선분이라는 거는 2점만 있으면 끝이거든? 2점만 있으면 끝이니까 N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은 N의 N-1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을 한 거나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을 한 거는 겹치잖아.
그래서 나누기 2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n개의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거야. n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삼각형 만들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해? 3개가 필요하지. 그럼 똑같이 5개의 점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려면 3개의 점을 골라올 거야. 근데 아까 선분도 겹쳤던 것처럼 만약에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점의 이름을 ABC라고 뒀을 때 삼각형 ABC, 삼각형 ACB, 기타 등등이 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럼 겹치잖아. 나눠줘야겠지? 얼마만큼 겹친다고? 지금 세 아이들이 일렬로 나열되는 것만큼 겹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겹쳐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직사각형 개수를 볼 건데 요거는 예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여러 개의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요 직사각형들, 그러니까 요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는 직사각형들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요 친구를 하나씩 다 세도 물론 괜찮아. 근데 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너무 귀찮잖아. 지금은 되게 작으니까 괜찮은데 엄청 커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선들을 이렇게 연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세로로 그어져 있는 선이 총 5개가 있어요. 그 다음 똑같이 가로선들도 이렇게 연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총 3개의 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세로선들의 이름을 내가 라지 A, B, C, D, E라고 잡고요. 이 가로선들의 이름을 스몰 A, B, C라고 잡아볼게. 라지 A, B, C, D, E 대문자들 5개 중에서 내가 2개를 고를 거야. 그냥 아무거나 B, E를 고를래. 자, 소문자들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야. 그냥 A, C를 고를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BE 그리고 AC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 무조건 1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궁금하면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총 5개의 세로선들 중에서 2개를 고를 건데 BE를 고르나 이 B를 고르나 똑같은 직사각형인 건 마찬가지거든? 그럼 나누기 2. 그리고 소문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3개의 소문자들 중에서 2개를 골라. 근데 2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로선 몇 개랑 세로선이 몇 개가 있는 직사각형에서는 가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된다라는 거지. 자, 밑에 예시 가겠습니다. 예시 문제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원 위에 이렇게 4개가 있대. 2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들래. 간단하네. 4개의 점이 있는데 4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야. 이 선분과 이 선분 겹치니까 나누기 2. 그럼 삼각형은요? 4개의 점에서 3개의 점을 고를 건데 이 삼각형이나 뭐 이 삼각형 기타 등등 총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겹칠 거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6가지, 얘는 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자, 188페이지부터 B단계 몇 문제만 풀게요. 자, 일단 6번 문제 읽어볼게. 길이가 3, 8, 10, 11, 13인 5개의 막대기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삼각형을 만들어 보래. 자, 일단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2 변의 길이의 합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가장 긴 변이 더 작죠? 그래서 3개짜리 순서쌍을 쫙 세워보면서 하나씩 세워볼 거거든.
자, 만약에 3, 8, 10 이렇게 왔어. 그럼 가능한가? 가장 긴 변인 10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죠?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3, 8, 11 이렇게 해버리면, 자, 가장 긴 변이 11인데 3하고 8을 더한 것 또한 11이잖아. 그럼 이런 모양이 되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당연히 3, 8, 13도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세워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3, 10, 11도 가능하겠지. 두 개 합한 게 13이니까. 그러면 3, 10, 13인 경우는 안 될 거야. 그 다음 3, 11, 13 요것도 일단은 가능하겠지. 그 다음 거 일단 3은 될 수 있는 거 다 썼고요. 8, 10, 11 가능하지? 두 개 합한 거 18이니까 8, 10, 13 가능하고요. 그 다음 8, 11, 13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또 10, 11, 13도 가능할 거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답이 7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문제 바로 읽어볼게요. 망고 12개를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단서. 경우의 수에서는 단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읽어볼게요. 단, 어느 바구니든지 1개 이상의 망고가 꼭 담겨져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구니가 똑같대. 얘네가 자리가 바뀌면은 똑같다라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개, 2개, 9개를 담는 경우랑 1개, 9개, 2개 담는 경우는 같은 경우다라는 거야. 그게 바구니가 똑같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1개씩은 담겨져 있어. 그럼 1개씩 일단 담아 놓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남는 망고가 총 몇 개가 남지? 1개씩 다 담아 놨으니까 9개가 남는데 요 9개를 다시 3개로 나누어 볼 거야. 그러면 일단 단서에 나와 있는 힌트는 이미 만족이 되었잖아. 내가 1개씩 이미 넣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도 방금 한 것처럼 3개짜리 순서상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9라는 값을 나눠 볼 거거든? 자, 그러면 해볼게요. 0, 0, 9.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개씩은 담겨져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0개, 0개, 9개를 더 담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1개, 여기는 1개, 여기는 10개, 총 12개 만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쓰는 거는 1개씩 담고 남는 망고를 나누는 게 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우리가 아까 6번에서도 맨 앞에 있는 이 친구를 고정을 시켜 놓고 뒤에 있는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변화를 시켜 놓거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이 값은 고정을 시켜 놓고 뒤에 거를 먼저 순차적으로 변화를 시켜 볼 거야. 그럼 1개 8개, 그리고 2개 7개, 3개 6개,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서로 자리 바꾸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구니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은 뭐랑 같을 거냐면 0, 5, 4는 같은 경우야. 그래서 이거는 따로 카운팅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1개, 0개가 오면 사실 0이라는 거를 앞에 고정을 시키는 순간 이 0이 오면 한번 해볼게요. 1, 0, 그 다음에 9개가 되어야 하니까 합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1 다음에 0은 못 쓰게 막아 놓는 거야. 무조건 겹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 1이라면 자, 지금 9개거든? 그럼 이거 2개 합한 게 2개니까 7, 그리고 1, 2, 6, 1, 3, 5, 1, 4, 4까지. 그 다음 단계 2, 마찬가지로 1, 2 오면 여기서 겹쳐질 거니까 2, 2 하면 5, 그리고 2, 3, 4 끝인가요? 3 한번 해볼까? 3, 3, 3 요까지 가능하겠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해서 12가지.
자, 11번 갈게요. 문제 읽어봅시다. 소연이네 가족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두 6명인데 6명이 한 줄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싶대. 근데 소연이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를 구하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엄마와 아빠와 소현이 그리고 나머지 1, 2, 3번 이렇게 3명이 더 있는 가족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번 먼저 앉고 엄마 앉고 소연이 앉고 아빠 앉고 뭐 2,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음을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달라라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웃해야 되는 문제에서 어떻게 풀었었냐면 먼저 이웃해야 되는 이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묶고요. 그리고 나머지 1, 2, 3번을 또 한 개씩 생각을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일렬로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곱했지? 이 묶음 안에 있는 거를 배열하는 거를 곱해야 되는데 이거 3명이니까 3, 2, 1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엄마랑 아빠랑 소연이가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게 엄마랑 소연이 아빠 앉거나 아니면 아빠 그 다음 소연이 엄마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거는 묶음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4명이라고 보고 일렬로 나열한 거에다가 뒤에는 묶음 안에서 자리가 바뀌는 경우를 곱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얘네를 다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특이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아이는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이렇게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48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서 1, 2, 3, 5가 각각 4개씩 적혀 있대요. 각각 주머니에서 한 개 공을 꺼냈는데 꺼낸 공에 쓰여있는 숫자의 합이 5로 나눠 떨어져래. 자, 요것도 순서상으로 생각을 할 거야. 합이 5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라면 자, 일단 1, 2, 3, 5를 가지고 3개짜리 순서상을 만들어 볼 건데 먼저 1 이거 중복돼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지금 주머니가 3개인데 주머니 3개에 전부 다 1, 2, 3, 5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중복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럼 1이 왔어. 그럼 여기에는 다시 이거 3개를 다 합한 게 5로 나눠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 2개 합한 게 나머지가 2잖아. 그럼 이 친구는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되는 친구만 들어가요. 그럼 가능한 게 뭔데? 3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1하고 2가 왔어. 그럼 합이 3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야 돼? 2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다 되니? 자, 만약에 1 다음에 3이 왔어. 그럼 합이 4잖아. 그럼 뭐밖에 안 돼? 나머지가 1인 거밖에 안 되거든? 그럼 1, 2, 3, 5가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2고 3이고 0인 친구니까 뭐밖에 안 되냐면 1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이기 때문에 요 경우랑 요 경우는 달라요. 아까 몇 번이었냐면 9번 문제에서 망고 넣는 문제에서 망고 넣는 이 문제는 바구니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얘가 1, 2, 9인 경우랑 1, 9, 2가 되는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내가 눈 감고 바구니를 막 섞어버리는 거야. 근데 똑같은 바구니니까 얘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 판단을 못하는 경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구니 아니 주머니 자체가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A, B, C에서 1, 1, 3이 나오는 경우하고 A, B, C에서 1, 3, 1이 나오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주머니의 이름 자체가 다르니까 눈 감고 막 섞어도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다 라는 거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1, 5가 왔어. 그럼 2개 합한 거의 값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1이거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나머지가 4가 돼야 돼. 있어요? 없죠? 없는 거야. 자, 그럼 1을 쓴 경우는 끝났어. 그러니까 A에서 1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A에서 2가 나왔다 생각해봐. 이거 아까는 안 된다고 했어. 왜 그렇냐면 똑같은 바구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까 다시 말하지만 A, B, C가 지금 주머니 이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 2가 나오는 경우랑 2, 1 나오는 경우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세워질 수가 있어. 자, 이거 합이 3이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2, 2가 왔어.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되어야 하거든. 그럼 1. 그 다음 2, 3이 왔어. 이거 나머지가 두 개 합해서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든. 그럼 뭐밖에 안 되냐면 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2랑 그 다음에 5가 왔어. 두 개 합의 값을 5로 나눈 나머지가 2거든. 그러면은 얘는 나머지가 3이 되어야 돼. 그래서 3 이렇게 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A에서 2가 나오는 경우 다 셌고요. 자, A에서 3이 나왔어? 그럼 얘가 1이 됐어? 그럼 두 개 합한 게 4니까 여기서 나머지 1인 거. 그리고 3, 그 다음 2가 나왔어? 두 개 합한 거는 0이네? 그럼 여기 5. 그리고 3이 나왔어? 두 개 합한 게 1이거든요? 나머지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나머지가 4인 값이 와야 돼. 불가능하다. 그리고 3, 5가 되면 나머지가 두 개 합한 거의 나머지가 지금 3이거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2가 오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경우야. A에서 5가 나왔어. 그래서 B에서 1이 나와. 그럼 두 개 합한 게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에는 나머지가 4가 되는 게 와야 돼. 불가능. 5, 2가 왔어. 그럼 두 개 합한 거 5로 나눈 게 나머지가 2거든요. 그럼 여기에 3이 오고. 5, 3이 왔어. 나머지가 3인 거니까 나머지가 2인 거 와야 돼. 그래서 2가 오고. 마지막으로 5, 5가 오면 두 개 합한 거 나머지가 0이거든? 그럼 여기도 나머지가 0인 게 와야 돼. 그래서 5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답이 1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5번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자. 영어가 5종류, 그 다음 수학이 3종류, 국어가 4종류가 있는데 어느 두 과목의 참고서를 한 권씩 사래요. 어느 두 과목의 참고서. 그러면 일단은 선택을 두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는 영어, 수학, 국어 중에서 어떤 과목, 두 과목을 선택을 할 건지. 두 번째 선택은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영어랑 수학을 선택을 했잖아. 과목 자체를. 그러면 영어에서 이 5권의 참고서에서 한 권을 선택을 해야 되고 수학에서도 한 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 3가지의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영어랑 수학을 선택을 한 경우 또는 영어랑 국어를 선택을 하는 경우 또는 수학이랑 국어를 선택을 하는 경우 총 3가지 경우로 나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영어랑 수학을 선택을 했으면 영어 총 5권 중에서 한 권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데? 5가지지? 수학도 3가지지? 그러면 왜 곱해? 영어도 선택을 해야 되고 수학도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곱의 법칙. 그래서 15. 자, 영어랑 국어를 같이 선택하면은 마찬가지겠네. 5 곱하기 4가 되면서 20. 이 친구는 3 곱하기 4가 되면서 12. 그래서 답이 47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16번 가볼게요. 자, 16번. 4명의 학생이 국어 시간에 쓴 독후감을 서로 바꿔 읽어보기로 했는데 자기 거는 자기가 읽기 싫은 거야. 이거는 풀이 자체가 정해져 있는 유형이거든. 그래서 풀이 자체를 좀 기억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 이름을 A, B, C, D라고 잡았을 때 요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수형도로 푸는 거야. 자, 수형도라는 거는 가지를 뻗어 나가게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거를 수형도라고 하거든. 숫자의 형태를 띈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거는 한번 보자. 그러니까 A, B, C, D가 각자 읽을 수 있는 독후감 경우를 이렇게 하나씩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 일단 A는 자기 자신 거 못 읽잖아요. 그럼 B 거는 읽을 수 있지. 또는 C 또는 D 거를 읽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경우를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로 나눌 거거든. 그럼 A가 만약에 B 거를 읽었어. 그럼 B 거는 읽었으니까 A, C, D의 독후감이 남아있거든? 그럼 B는 자기 자신 거 못 읽는데 이미 B 거는 A가 가져갔으니까 남은 거 3가지를 모두 다 B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 경우로 보자. 이 경우. 그러니까 A는 B 거 읽고요. B는 A 거 읽었어. 그럼 남은 게 누구랑 누군데? C랑 D의 독후감 남아있잖아. 근데 C는 C 거 못 읽고 D는 D 거를 못 읽잖아. 그러면 서로 바꿔서 읽는 경우밖에 없겠지? 요 경우. 자, 이번에 이 경우. A는 B 거를 읽고요. B는 C 거를 읽었어. 그럼 B랑 C를 들고 가면 남는 게 A랑 D거든. 근데 C는 상관이 없어. A 거 읽어도 되고 D 거를 읽어도 되는데 문제는 얘란 말이야. D는 자기 자신 거 못 읽잖아. 그럼 무조건 이 남은 거 2개 중에서 D가 A 거를 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C는 D 거를 읽을 거야. 자, 마찬가지야. 지금 A가 B를 읽고 B는 D 거를 읽었단 말이야. 그럼 남은 게 A 거랑 C 게 남았잖아. 근데 C는 자기 자신 거 못 읽지? 그러면 무조건 A. 자동적으로 D는 C 거를 읽을 수밖에 없다. 자, 이제 2번째 경우로 내려가면 A가 지금 C 거를 읽었어. C 거를 들고 갔어. 그럼 남은 게 A, B, D야. 근데 B는 자기 자신 거 못 읽잖아. 그럼 남은 거 중에서 B가 읽을 수 있는 게 A 거 아니면 D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C 거를 읽었고 B가 A 거를 읽었어. 그럼 남은 게 뭔데? BD거든? BD인데 D는 자기 자신 거 못 읽지? 그럼 뭐야? B. 그럼 남은 게 D. 자, 그 다음 요 경우 보자. A가 C 거, B가 D 거 읽었어. 그러면 A, B, C, D 중에서 C 거, D 거를 가져갔네. 그러고 보니까 A, B의 독후감이 남았는데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둘 다 아무거나 읽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요거는 2가지로 나뉘는 거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마찬가지가 될 거거든.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지금 D 거를 읽었고요. A, B, C 중에서 B가 못 읽는 거 제외하고 A 거 아니면 C 거를 B가 읽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A가 D 거, B가 A 거를 들고 갔어. 그러면은 D 없어졌고 A가 없어졌으니까 B, C인데 C가 C 못 읽으니까 자동적으로 B 선택. 그럼 남은 C는 D가 읽을 거야. 자, 그래서 D, C 거를 들고 가면 똑같이 A, B가 남잖아. 그럼 C, D가 아무거나 읽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형도 문제는 맨 끝에 나와 있는 거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씩 세면 되거든. 그러니까 경우를 순서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경우는 B, A, D, C 얘는 B, C, D, A 얘는 B, D, A, C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간 거야. 그래서 총 9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8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2번 던졌대. 처음 나온 눈의 수를 A, 2번째 나온 눈의 수를 B. 일단은 요까지 먼저 설명하자면 주사위를 2번 던졌어. 그럼 만약에 1, 2가 나오는 경우하고 2, 1이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다를 거야. 첫 번째 던졌는데 1 나오는 거랑 2번째 던져서 2 나오는 경우는 다른 경우잖아. 자, 그래서 두 직선 y는 ax 마이너스 b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교점의 x좌표가 1이 되어래. 그럼 교점이잖아. 그럼 교점이라는 얘기는 요 2개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두 방정식의 공통근의 값이 x가 1, y는 몰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방금 내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공통근이란 말이야. 그럼 근이니까 x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y가 위에 y랑 밑에 y가 똑같은 y가 나왔을 거거든. 공통인 근이니까. 그러면은 x가 1이 됐을 때 y는 얼마가 돼요? 밑에 있는 식이 확실하니까 y는 0이 돼. 무슨 말이냐면 요 친구가 공통근이니까 위에 있는 식의 값에 x자리에 1 넣고 y자리에 0 넣으면 끝인 거야. 그럼 0은 a-b 즉 A랑 B랑 같은 경우를 찾아라. 이게 끝인 거지.
그럼 몇 개겠어? 6가지겠지? 1, 2부터 뚜뚜뚜 가서 6까지 총 6가지. 자,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을 보니까 A, B, C, D, E가 있는데 이 5명 친구들이 한 줄로 선대. 근데 A가 B보다 그냥 단순하게 앞에 서는 거야. 바로 앞에 말고 그냥 앞에 서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요 왼쪽 부분을 앞부분이라고 생각할게요. 오른쪽 부분을 뒷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만약에 A가 지금 B보다 앞에 서는 거니까 C, A, D, E, B 이런 식으로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첫 번째로 A가 맨 앞에 서는 거야. 그러면은 B가 뒤에 아무 자리에 다 들어가도 괜찮거든. 그럼 B를 먼저 생각할게.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후보들이 자리에다가 1, 2, 3, 4를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B는 다 괜찮은 거야. 그 다음 나머지 C, D, E는 C, D, E도 차례대로 만약에 B가 2번 자리에 앉았어.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지? D는 2가지겠지? 나머지 1가지겠지? 사실 C, D, E는 A랑 B만 앉혀 놓으면 나머지 자리에 그냥 일렬로 먼저 나열을 해서 C, D, E가 순서대로 그냥 앉는 거야. 앞에서부터 채워서.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24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만약에 A가 이 5자리 중에서 2번째 자리에 앉았어.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B는 여기 올 수가 없지. 그래서 B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의 개수는 3가지인 거야. 어디? 여기. 그러고 나머지 C, D, E는 방금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B가 바로 뒤에 앉았다면 나머지 3자리를 C, D, E가 입장하기 전에, 자리에 입장하기 전에 그냥 먼저 일렬로 먼저 나열을 하는 거야. 나열을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맨 앞에 서 있는 애가 A 앞에 서고 앉고,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에 섰던 애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8가지. 그 다음 A가 3번째 자리에 앉았어. 그럼 이제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더 줄어들겠지? 여기 둘 중에. 그리고 나머지 3, 2, 1 C, D, E가 앉을 수 있는 게 그대로. 그러면은 얘는 12가지. 4번째 A가 4번째 자리에 앉았어. 그럼 끝이네. B가 올 수 있는 자리가 1자리, 나머지 3, 2, 1 C가 앉을 수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되면서 6가지. 더 없어요. 지금 B가 맨 끝자리에 가버리면서. 그래서 24 더하기 18 더하기 12 더하기 6인데 얘네 둘이 합한 게 30이고요. 얘랑 얘랑 합한 게 30이니까 답이 60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22번. 최단거리 문제인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A에서 B까지 움직이고 싶은데 PQ라는 선분은 무조건 진하게 움직이래. 여기 맛있는 거 파나봐. A에서 B까지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A에서 P까지 움직인 경로 개수랑 P에서 Q까지 움직인 경로 개수랑 Q에서 B까지 움직인 경로를 각각 생각을 해 볼 거거든. 그러면 A에서 P까지 움직이는 거는 하나씩 세어봐봐. 이게 한 줄짜리니까 되게 간단할 거란 말이야. 지금 요렇게 1개, 2개, 3개, 4개, P까지 가는 게 4가지. P에서 Q까지 가는 건 최단거리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냥 쭉 올라가는 1가지밖에 없고요. Q에서 B로 가는 건 1개, 2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할 거예요. 답이 8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23번 갑시다. 5명의 학생들의 번호가 적힌 의자 5개에 이 학생들이 앉으려고 한대. 근데 무심코 자리에 앉았는데 이 2명만 자기 번호, 이거는 그거야. 아까 A, B, C, D 4명이었나요? 5명이었나요? 이게 그 16번에 도크 감소로 바꿔서 보는데 자기 거는 자기가 안 가져가는 거, 유형 정해져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것도 풀이를 수형도라고 할 건데 16번이랑 차이가 뭐냐면 2명은 자기 번호에 앉은 거야. 그럼 그 2명을 먼저 고를 거거든.
다시 A, B, C, D, E 5명 중에서 2명, 그러니까 본인 자리에 앉을 사람을 먼저 고를 거야. 그러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A, B 뽑는 경우하고 B, A 뽑는 경우는 같은 경우거든? 왜냐면 그냥 이 지금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뽑아가지고 지 자리 그냥 네 자리 가서 앉아, 이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는 건 서로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를 뽑는데 자격이 같은 대표를 2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경우야. 그래서 일단은 5 곱하기 4에다가 나누기 2 해서 일단은 10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A, B가 자기 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C, D, E는 본인 자리에 못 앉는 친구들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수형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C, D, E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이름을 나열을 해볼게요. C, D, E 후보가 3개인데 C는 C에 못 앉고 D 아니면 E야. 그러면 남은 게 만약에 C가 D에 앉았잖아. 그럼 남은 자리가 C 아니면 E잖아요. 근데 E는 E에 못 앉잖아. 그래서 자동적으로 C. 그럼 여기는 E. 이렇게 될 거고요. 자, C가 E에 앉았어. 그러면은 남은 자리가 C 아니면 D잖아. 그럼 D는 D에 못 앉고 자동적으로 C에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2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본인들 앉을 2명을 뽑는 경우와 나머지 3명은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거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총 곱해지면서 총 20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24번 가겠습니다. 조별 예선을 한 조에 4팀씩 8개의 조로 나눈대요. 이게 리그냐 아니면 토너먼트냐 이거의 차이인데 요새는 뭐 월드컵 잘 보나? 우리 때는 2002년 월드컵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알고 있는데 뭐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만약에 리그라는 거는 예선전이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붙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럼 만약에 3명이 있으면 3명의 AB하고 AC하고 BC가 서로 다 붙어가지고 제일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끊어서 올려보내는 거. 그 다음에 토너먼트는 우리 16강, 8강, 4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2팀씩 붙어가지고 승자끼리 다시 붙는 게 토너먼트거든. 이 용어 자체는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버리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단서를 보니까 리그전으로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럼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 한 조에 4팀씩, 한 조에 이렇게 4팀씩 있는데 이게 총 8개의 조가 있는 거야. 1조, 2조 해가지고 총 8개 조가 있는데 한 팀이 치러야 할 경기의 수는, 한 팀이라는 거는 얘네잖아. 일단은 리그전이니까 한 조 안에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A는 3일 거야. 다시 한 조 안에서 얘가 붙을 수 있는 경기가 얘 아니면 얘잖아. 그러니까 총 3가지, 3번 치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조에 치러야 할 총 경기 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조가 이렇게 4팀이 있잖아. 그럼 4팀 안에서 얘네끼리 이렇게 다 붙을 거잖아. 그럼 얘도 얘랑 붙어야 되고 얘도 얘랑 붙어야 되잖아. 지금 공통적인 건 다 뺐거든. 얘랑 붙는 거를 이렇게 한 번의 선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전체 한 조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경기의 수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B는 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8개의 조가, 그러니까 8개 조는 당연히 한 조에서 치러지는 전체 경기 수가 6개니까, 근데 그게 8개 조가 있으니까 48번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해주면 57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25번 A, B, C, D, E라는 문자를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식 배열을 한대. 이 문제는 사실 사전식 배열이라는 뜻을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우리 딱 영어 사전 요새 잘 안 쓰잖아. 근데 사전을 딱 펴보면 A부터 순차적으로 A, B, C, A, B, C다음 뭐야? D지.
A, B, C 다음에 A, B, D 이런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쫙쫙쫙 나여 있는 게 사전식 배열이거든? 그러면 사전식 배열을 했는데 40번째 오래. 이거 40개를 다 세야 돼? 안 셀 거야. 규칙을 찾아볼 거야. 자, 맨 앞에 A가 오는 단어는 몇 가지야? 그러니까 A, B, C, D, E, 그 다음 A, B, C, E, D, 그 다음 A, B, D, C, E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다 세는 게 아니고 맨 앞에 A가 온다면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B, C, D, E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만큼 경우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는 총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6, 4, 24니까 24개 이렇게 될 거야. 자, 두 번째로 만약에 맨 앞에 B가 왔어. 그럼 B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 요것도 24개거든? 근데 이렇게 다 세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지금 40번째 세는데 그러면 24랑 24를 더하면 48이잖아? 48의 의미가 뭐냐면 A 땡땡땡땡을 24개를 다 나열을 하고 B 땡땡땡땡 24개를 끝까지 나열을 했을 때 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게 48번째란 말이야. 48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B 다음에 나열한 거를 맨 마지막에 쓴 게 48번째라고. 그게 B, E, D, C, A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쓴 게 48번째일 거야. 어쨌거나 이렇게 다 세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B는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B 다음에 A가 올 수 있고 B 다음에 C가 올 수 있고 B, D, B, E 총 크게 나눠봤을 때 다시 4개로 나뉘잖아. 그러면 B, A가 오는 경우는 방금 한 것처럼 3, 2, 1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면서 6가지야. 그럼 요까지 다 세면 아직 30개거든. 그럼 B, C, 땡땡땡 이렇게 하면 6개. 그럼 36개. 거의 다 왔거든. 그럼 36번째 그 다음 게 뭐가 올 거냐면 B, D, 땡땡땡 이렇게 올 건데 요까지를 다 세버리면 42개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지금 36까지 잘렸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세어볼게. 4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B, D, 땡땡땡 하나, 둘, 셋, 넷. 이 친구가 결국은 답이 될 거거든. 자, 그럼 B, D 다음에 순서대로 A, C, E, B, D 얘 고정시키고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게 그 다음 I겠고 B, D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A 말고 C가 먼저 오고 이렇게 오는 거. 마지막으로 B, D, C, E, A. 그럼 답이 B, D, C, E, A가 된다라는 거지. 자, 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BC 선분 위에 CDE가 올라가 있잖아. 그럼 CDE에서 다 선택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나눠가지고 볼 건데요. 어떻게 나눠서 볼 거냐면 원래라면은 각 변에서 한 점을 선택할 때 아니면 각 변 위에서 2점씩 선택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애들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3개를 선택해도 무조건 삼각형은 만들어지거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잖아. 그래서 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는 전체의 경우에서 CDE만 선택을 하는 경우만 빼버리면 돼. 무슨 말이냐? 만약에 C랑 E랑 뭐 A를 선택을 했어. 삼각형 그냥 예쁘게 만들어지잖아요. 나머지 경우도 다 가능하니까 그냥 전체 경우 중에서 얘 한 가지 경우만 제외를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6개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A, B, C, D, E, F라는 요 6개의 후보들을 세워놓고 3명을 고른다라는 건데 A, B, C를 고르는 경우랑 A, C, B를 고르는 경우는 같은 경우잖아. 그냥 삼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자격이 같은 3사람을 뽑는 거야. 6명 중에서.
그럼 일단은 3명을 뽑았다. 근데 자격이 같은 거니까 만약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A, B, C를 뽑았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나열한 개수만큼 다 겹칠 거라고. 얘네가 다 같은 경우인데 여기 다 들어갔거든? 그래서 3, 2, 1을 다시 나눌 거야. 겹쳤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 개를 뺀단 말이야. 그러면 20-1이 돼서 얘는 19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마지막 27번을 봅시다. 27번을 읽어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각각 색칠된 3개의 상자에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3개를 모두 넣었는데, 그러니까 상자도 빨, 파, 노로 색칠되어 있대. 이게 사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자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야. 다른 상자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 한 개만 비어래. 이거는 아까 몇 번이었죠? 19번이네요. 9번에 망고 12개를 바구니에 넣는 문제랑 똑같이 나열을 한번 해볼 거거든. 그래서 상자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으로 이름이 써져 있대. 그래서 한 개의 상자만 비도록 해래.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선택을 할 거냐면 빈 상자를 먼저 선택을 할 거야. 그게 총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파란색 상자를 선택했어. 얘를 비워버릴 거거든. 그럼 일단 3가지에다가 빨간색과 노란색에는 빈 상자가 없이, 즉 적어도 한 개의 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넣는 경우를 곱해줄 건데,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이 상자에는 빈 상자가 없이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다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공 자체의 색깔도 다르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빨간색 공이 있고 파란색 공이 있고 노란색 공이 있는데, 얘네가 잘 들어, 얘네의 공을 빨간색에 넣을래 노란색에 넣을래를 다 물어볼 거야, 공한테. 그럼 각각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빨간색도 나 그냥 빨간색 들어갈래, 아니면 노란색에 들어갈래, 이렇게 2가지로 고를 수가 있을 거고, 파란색 공도 빨간색 상자에 들어갈래, 노란색 상자에 들어갈래 2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전체 경우냐고? 아니야. 왜 아니냐면, 그럼 아닌 걸 뺄 건데 왜 아니냐면, 만약에 빨간색 공도 파란색 공도 노란색 공도 물어봤는데 다 빨간색 상자에 다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이 한 가지 경우. 그리고 빨간색 공, 파란색 공, 노란색 공이 전부 다 노란색 상자에 다 들어간대. 요거 2개를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빨간색 공, 파란색 공, 노란색 공이 서로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라서 3에 8 마이너스 2니까 3 곱하기 6 돼서 총 18가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공이 우리 망고 문제처럼, 망고는 사실 뭐 생긴 건 다 다르지만 그냥 망고 주세요 하면은 1번 망고, 2번 망고 이렇게 망고에다가 이름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빨간색 공, 여기는 파란색 공 들어가는 경우하고, 여기에 파란색 공, 여기에 빨간색 공 들어가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되면서 여기서 차이가 조금 생기는 거지. 자, 그럼 2번. 적어도 한 개는 상자의 색과 공의 색이 일치하게 넣어라. 아,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적어도 라는 말이에요. 자, 적어도 라고 나온다면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뭐를 사용을 하라고 했냐면 여사건을 사용을 하라고 했거든. 여사건이 뭐야? 반대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는 거였거든. 그럼 다시 문제를 볼게. 적어도 한 개가 상자의 색과 공의 색이 일치하게 넣어라 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 여사건이 뭘까? 자, 모든 상자와 모든 공의 색이 다 다른 게 여사건인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 이거 다 다른 거니까 A, 빨간 상자에는 빨간 거 못 넣고 파란 거, 이거 그거 아닌가? 수영도 아닌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노란색 상자에 다 들어가고 노란색 공이 파란색 상자에 들어가면서 빨간색 상자는 비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상자와 모든 공의 색깔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수용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빈 상자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공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야, 빨간색, 너 어디 들어갈래? 그럼 일단 너 빨간색 상자에는 못 들어가. 그럼 둘 중에서 뭐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두 가지가 되는 거야. 파란색한테도 물어볼 거야. 너 파란색 빼고 지금 빨간색이 만약에 물어봤는데 나 지금 노란색 상자가 좋아요 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갔어. 그러면 파란색이 여기 못 들어가? 아니거든. 괜찮아. 같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파란색한테는 주어진 조건이 유일하게 너 파란색 상자 선택 못해.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빨간색과 노란색 둘 다 선택 가능하니까 두 가지. 노란색도 마찬가지겠지?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두 가지. 그럼 답이 8인가? 아니거든? 나 지금 뭐 구했냐면 여사건 구했어. 다시 여사건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에서 반대되는 즉 여사건인 경우를 빼면은 되는 거거든? 왜 우리가 여사건을 한다고 했었냐면 전체 경우를 다 나열을 해봤는데 나열을 하고 보니까 이게 적어도 한 개의 상자와 한 개의 공이 색깔이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닌 경우를 구해서 빼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여사건은 8이라고 구했으니까.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전체도 마찬가지야. 지금 추가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없으니까 빨간색 공한테, 파란색 공한테, 노란색 공한테 선택권을 주는데 이번에는 빨간색 너 이제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세 가지가 되는 거지. 다 비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보니까 빨간색 상자가 제일 예쁜 거야. 다 같이 들어가서 파란색 상자랑 노란색 상자는 비어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게 전체고요. 방금 여사건 구한 게 8이야. 그럼 27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이게 19가 되는 거죠. (194페이지) 확률 개념 볼 거예요. 자, 확률이라는 거는 많이 계산을 해봤을 건데 모든 경우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한 게 확률이거든. 그래서 바로 예시 문제 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 같은 검은 공이 총 3개, 빨간 공이 총 5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1번에 검은 공을 꺼내래. 전체가 몇 개인데? 8개지? 그러면 8개 중에서 3개. 그리고 빨간 공을 꺼내래. 8분의 5. 너무 간단하다, 그지? 그래서 확률은 사실 경우의 수를 잘 계산만 할 줄 안다면 확률을 따로 배울 필요는 크게 없어요. 자, 밑에 2번 볼게. 이번에는 괄호 2번이 약간 특이하거든. 1번부터 볼게요. A, B라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두 개를 더해가지고 8이 나와래. 그러면 순서상 1, 7은 안 되잖아. 주사위니까. 2, 6, 3, 5, 4, 4, 5, 3, 6, 2 해서 총 5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2번을 보니까 x 더하기 y가 5보다 작거나 같대. 요것도 순서상 한번 볼게. 1, 1, 1, 2. x를 고정을 시키고 y를 늘려줄 거야. 경우의 수에서 빠뜨려 먹거나 아니면은 중복되는 게 없게 조심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그냥 기준을 잡아 본 거예요. x를 먼저 놔두고 y를 늘리는 방법으로. 1, 3, 1, 4까지 딱 가능하겠죠? 2, 1, 5부터는 6이니까 안 돼. 그 다음 2, 1, 2, 2, 2, 3까지 가능할 거고요. 3, 1, 3, 2, 4, 1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답이 1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 보자. 확률이라는 거는 어쨌든 모든 사건 중에서 해당 사건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수여야 해. 그리고 1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확률이라는 게 0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건은 항상 어떻게 존재를 할 거잖아. 어떻게 존재를 하는데 사건 자체가 빵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주사위를 한 개 던졌는데 7이 나오는 확률은 없지. 그래서 요거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P가 1이다. 자, 확률이 1이다 라는 얘기는 모든 사건의 수나 해당 사건의 수는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확률 이러면은 6분의 6이잖아. 그래서 1이잖아. 그래서 확률 자체가 1이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가 0 이상이고 1 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예시 문제 볼게요. 상자 속에 8개 제비 뽑기. 미안. 자,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첨 제비가 다음과 같이 들어있을 때 한 개의 제비를 뽑아서 당첨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1번에 8개 중에서 4개가 당첨이 된대. 4개가 당첨. 그러면은 꽝이 4개. 그래서 당첨이 될 확률이니까 8분의 4지. 전체는 8개, 당첨되는 경우는 4개. 해서 약분해주고요. 2번,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당첨은 0개고 꽝만이 너무 사기 아니야? 자, 8개 중에서 8개가 꽝이래. 그러면 당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0이니까 확률 자체가 0일 거야.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확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좋아요. 8개의 제비 중에서 8개가 다 당첨인 거야.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전체 경우 중에서 당첨되는 게 8가지니까 확률 자체가 1이 돼요.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 자, 마지막에 196페이지 개념 마무리 할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해서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가 그 반대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P야. 1이 뭔데? 확률 전체거든? 확률은 항상 전체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P이니까 당연하게 안 일어나는 거는 전체에서 P를 뺀 게 되면서 1 빼기 P가 될 거고 요거를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사건을 이용을 하는 게 편한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적어도 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풀어보면서 이게 여사건 문제야 라고 얘기를 좀 해줄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바로 예시 문제로 내려가 볼 건데 읽어보자. 은수와 민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대. 달리기 시합에서 은수가 이길 확률이 4분의 3일 때 민영이가 이길 확률은 단 비기는 경우가 없대. 그럼 뭐 얼마겠어? 4분의 1인 거지. 은수가 이기거나 아니면 민영이가 이기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1부터 20까지 숫자가 20장 적혀 있는데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냈대. 다음을 구하여라. 자, 1번에 3의 배수 1 확률. 1부터 20까지 중에서 3, 6, 뚱뚱뚱 가서 18까지 총 6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전체 20개 중에서 6개가 가능한 거니까 약분해주면 10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 2번을 보니까 3의 배수가 아닐 확률. 물론 하나씩 다 나열해도 괜찮은데 3의 배수인 게 10분의 3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10분의 7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본 문제 4번,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오래. 그러면 일단은 전체는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니까 네 가지가 전체가 될 건데 적어도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5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전체 경우가 앞, 뒤, 앞, 뒤 해서 총 4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온다라는 게 50원만 뒷면 또는 100원만 뒷면 또는 50원과 100원이 모두 뒷면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3개잖아요. 전체 경우가 4가지인데 해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사건을 쓴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1이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서 아닌 게 더 적을 경우에는 아닌 거를 세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 경우 중에서 더 많기 때문에 아닌 거를 세는 거야. 다시 동전을 2개를 던지는데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온다라는 말을 거꾸로 바꾼다면, 즉 요 친구의 여사건은 무엇이냐면 동전 2개를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것 뿐인 거야. 그럼 1에다가 앞면이 모두 나오는 4분의 1을 빼서 답을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5번도 갈게요. OX를 표시하는 4개의 문제의 임의로 답을 표시를 할 때 요것도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춰래. 4개거든 이번에는. 그럼 일단 전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여서 16개. 이게 전체가 될 건데, 자, 적어도 한 개를 맞춘다라는 거는 한 문제만 맞춰도, 2문제만 맞춰도, 3문제만 맞춰도, 아니면 4문제를 다 맞춰도 괜찮은 거잖아. 너무 많아, 경우 자체가. 그럼 유일하게 요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모두 다 틀리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전체에서 모두 다 틀리는 경우 한 가지를 빼면 되기 때문에 답이 16분의 15라고 나오는 거죠. 자, 199페이지. 오늘 개념 다 끝낼 거예요. 자, 일단은 확률의 계산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계산이랑 똑같거든. 또는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합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는 뭐 동시에 이런 말이 나온다면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주머니 속에 크기가 같은 흰 구슬이 5개, 그리고 파란 구슬이 7개, 그리고 빨간 구슬이 9개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파란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확률 자체를 뭐 전체적으로 구하면 되겠죠. 일단 다 합한 게 21가지고 지금 파란 구슬을 꺼내는 경우와 그리고 빨간 구슬을 꺼내는 경우 또는이니까 합 계산해서 21분의 16 바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200페이지로 넘어가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곱셈으로 처리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예시 문제 바로 내려가 볼게. A 주머니에는 빨간색 공이 4개, 파란색 공이 2개, B 주머니에는 빨간색 공이 3개, 파란색 공이 4개가 있다. A, B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꺼낼 때 1번 2개가 모두 빨간 공이어야 한다. 이게 1개씩 꺼낸다라는 얘기는 A랑 B를 동시에 꺼낸다라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곱셈 법칙 들어갈 거고요. A에서 빨간색 공이 나오는 경우와 B에서 빨간색 공이 나오는 경우를 곱하면 돼. 약분해주면 7분의 2가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덧셈 법칙 이용을 하든 곱셈 법칙 이용을 하든 어떤 확률을 구했는데 걔가 뭐 음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어딘가 계산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2번 갑시다. A 주머니는 파란색이고 B 주머니는 빨간색이래. 중간에 이고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도 곱의 법칙 들어갈 거예요. 자, A에서는 파란색이 나오고요. B에서는 빨간색이 나와라. 얘도 바로 날려주면 간단하게 7분의 1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원리 3번은 확률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니까 일단 개념부터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시를 읽어볼게요. 5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 속에 2개의 당첨 제비. 자, 당첨이 2개, 꽝이 총 3개가 있는데 A가 1개의 제비를 뽑은 후에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괄호 1번을 읽어보자면 A가 뽑은 제비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은 거야. 근데 2번을 보니까 A가 뽑은 거를 다시 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비를 만약에 뽑았는데 이게 2개가 차이점이 뭐냐면 5개의 제비 중에서 지금 당첨 제비가 2개잖아. 그러면은 A가 먼저 뽑았어. 줄을 서가지고 A가 먼저 뽑고 B를 나중에 뽑는다라고 생각한다면 A가 뽑았는데 걔가 당첨이 되고 안 되고가 B가 당첨이 되고 안 되고에 영향을 미친다,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1번 경우처럼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그럼 A를 먼저 생각을 할게. 결론이 뭐냐면 A만 뽑아래. B는 꽝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일단 A는 당첨 제비를 뽑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A가 뽑을 때 당첨 제비는 그대로 2개, 꽝인 제비도 그대로 3개란 말이야. 그럼 얘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전체 5개 중에서 2개의 당첨 제비. 근데 1번은 뽑고 이거 당첨됐네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시 넣는 거야. 그러면 B가 꽝을 뽑을 확률을 계산을 할 때 당첨 제비는 그대로 2개인데 꽝도 그대로 3개란 말이야. 왜? A가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거지. 그럼 5분의 3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1번의 계산 방법이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A만 당첨이 되어야 해. 그럼 A가 뽑는 경우는 똑같을 거야. A가 먼저 뽑았으니까 당첨 2개, 꽝 3개는 그대로 이렇게 일정할 건데 B가 달라질 거거든? 잘 봐. 지금 A가 당첨이 되었잖아. 당첨이 되었으니까 A가 뽑고 난 후에 나 당첨됐네 룰루랄라 하면서 주머니에 제비를 넣어가지고 간 거야. 그러면 B가 뽑을 때에는 당첨 제비는 하나로 줄어드는 거야. A가 가져갔으니까. 근데 꽝은 그대로지? 그럼 여기에서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거든? 그럼 B가 뽑을 때 전체는 4가지, 그리고 꽝 3개 중에서 골라준다 이거지. 그래서 곱해주면 10분의 3 전체의 확률 자체도 확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뽑기일 때에는 얘가 다시 넣는지 안 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직선과 확률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거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i가 만약에 평행하려면, 만약에 일치하려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요거에 대한 개념을 기억을 좀 하면 되거든. 평행하다라는 거는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은데 C'분의 C는 다른 거. 일치한다라는 거는 모두 다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갈 거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면 돼요. 자, 만약에 얘가 Y는 AX 더하기 B와 Y는 A'X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면 평행할 때에는 기울기는 같은데 평행하니까 Y 절편이 달라야 되고요. 만약에 일치하려면 둘 다 같아야겠지?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Y 절편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Y 절편 자체에서 한 점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만 다르면 되거든. 요거는 우리 1차 함수에 대한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 밑에 예시 문제 차근히 읽어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3페이지 가면 이것도 굉장히 편해. 일단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도형에서의 확률은 밑에 예시 문제를 한번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8등분한 표적에 화살을 쏘아서 색칠한 부분에 맞출 확률 몇 분의 몇이겠어? 8분의 2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도형이라는 거는 전체 도형의 넓이 분의 해당하는 부분의 도형의 넓이 또는 뭐 길이라면 전체 길이 분의 해당 부분의 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너무 간단하니까 이것도 문제를 따로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